안녕하십니까.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파에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2024년도 총선 진퇴양난 사면초가다. 진퇴양난이다. 신당, 창당, 분당, 탈당 사퇴 압박이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심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재판 리스크. 김용 재판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 김인섭 씨, 백현동, 여기는 지금 내년 2월 달에 또 이제 결과가 나온다 하죠. 김용 재판, 김인석 재판. 앞으로 이재명 대표 12월 22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딱 일주일 전입니다. 12월 22일 프로필에 나와 있는 생일을 기준으로 할 때 딱 일주일 전인데 22일이 지나놓고 나면 60회 생일이 지나놓고 나면 모든 것이 재판 리스크, 무슨 공천 등등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스님은 그렇게 봐집니다. 이재명 대표 좌원울목, 진주울목, 통군 간목, 화토, 진상관 용인격, 울목, 지지무군, 진주울목에서 통근하지만 지지무군 퇴색. 그래서 진상관 용인격, 수가용신이다. 무리용신, 금이, 희신, 편은, 병, 화로, 나쁘고, 목은, 약, 금수, 모군에 발로고는 사주다. 지금 현재 12월 22일, 이제 딱 일주일 앞두면 임수 대운에서 오화로 바뀝니다. 오화로 바뀐다. 어떻습니까? 사오미, 자오충, 왕세충, 오자충, 왕세충.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강해지면 쇠가 녹을 것이고, 제살태과. 사오미, 화생토, 토곡수, 탐재계의. 정말 진퇴양난. 진퇴양난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임수가 살아있는 상태니까 이렇군 저렇군 웃을 수도 있고 약간의 나름 여유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제 12월 20일 일주일 후가 되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모든 것이 다 불리한 쪽으로 대법원장, 조일의 대법원장, 또 이종석 헌재소장, 모든 것이 사법부로부터 또 이제 담당 판사들도 아마 이제는 앞으로 재판은 그동안의 재판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를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어려운 쪽으로 이제는 재판 받다가 그냥 아이고 정진상이 한번 알아볼랍니다. 그래갖고 안 올 수 없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운이 따라주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오화 제살토가 왕세충 제살토가다. 자, 우리가 보통 대운을 플러스 마이너스 55에서 60점을 줍니다. 1년 운을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25점을 줘요. 그 다음에 다른 일진 합해서 한 15점 정도? 대개 이렇게 지금 산출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생일이 지나놓고 나면은 55에서 60이 이미 저거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냥 35에서 한 40 정도 이 정도 운이요. 그러니까 50 밑으로 기본 점수가 미달이 된다는 거죠. 기본 점수 미달. 거기다가 이제 다룬까지 합치면 여기 1년 운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운도 금년의 묘목과 내년에 2월 4일, 양력으로 2월 4일 입춘이 지나면 간목으로 이제 묘목이 간목으로 하는데 이것도 지금 목이 굉장히 약해져요. 3분의 1 정도 약해져 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20에서 25점 될 수가 없죠. 이것은 지지에 있을 때 얘기고 반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55에서 60점. 그 다음에 지금 내년에 2월 4일 입춘이 지나고 나면은 간목 대운으로, 간목 연운으로 바뀌면서 병인 월이에요. 음력으로 병화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상관, 경관, 진상관, 행상관, 위와 백단. 그래서 결국은 2월 10일 날이 부정인데 부정 안에가 또 뭡니까? 축중 기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운도 약해지고 대운은 마이너스 55에서 60 1년운에서 간목이 들어와 봐야 25가 맥시멈이라고 보면 반으로 자르면 10에서 15밖에 안 되는데 그럼 지금 55에서 60에다가 또 15 플러스 거기다가 지금 다룬에서 등등 15면 마이너스 80%, 80점 정도가 되는데 마이너스 80점 정도 과연 공천을 할 수가 있을까?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할 수가 있을까까지 그러한 아주 위기에 정말로 이제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오지 않냐 스님은 그렇게 봐요.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생일 일주일 놔두고 일주일 지나면 그런 어려움 모든 것이 자기의 본인의 인생이나 정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쪽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내년 총선에 과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스님은 100% 장담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어쩌냐. 김기현 대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리 열길 물속은 알고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세상에 어떻게 정치 인생 자기의 개인의 인생이 마감이 될 수도 있는 정말로 위기 촉발, 위기 일발인 이런 상황에 이준석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퇴를 했다?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준석이하고 물밑 야합을 얼마나 해왔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김기현 대표 그 경선이 있었을 때 스님도 많이 응원을 했어요. 김기현 대표 정도면 지금 운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갔다 당을 갔다가 필패 그동안에 스님이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김기현 대표 뭔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 지금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뭔가 한 2% 부족하다. 스피커도 없고 뭣도 없고 너무 우유부단하고 저쪽에서는 총칼을 대고 지금 아주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로 지금 달라들고 있는데 그저 한가하게 방패도 없이 그냥 부채로 방패를 하는 그런 격 전쟁으로 빗대서 얘기하면 뭔 선비랍시고
부채로 방패를 할 수밖에 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같은 느낌을 주더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일 무사태평한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내년 4월 총선을 만약에 관장을 했다고 하면, 진두지휘를 했다고 하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하고 야보고 물밑에서 이렇게 짬짬이하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용산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캐칭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김기현 대표 갖고는 도저히 내년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 아마 그런 것이 포착이 됐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 사퇴하고 또 뭐 불출마 얘기 없잖아요. 기득권 내려놓고는 지금 어떤 이런 방법 말이 없습니다. 아마 안 될 거네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안 된다. 차라리 또 용산의 뜻도 그렇고 대통령 뜻도 그렇다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 30대 중반, 최하 45% 정도는 되어야 해볼만 하는 게임인데 35% 정도에 지금 정체돼 갖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그래갖고 답보 상태에 있고, 자, 내년 총선을 치르는데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지지율 갖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시점에서 모든 걸 바꾸자. 바꾸는 것도 뭐부터? 인적 쇄신부터. 인적 쇄신은 뭐? 기득권 내려놓기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년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한 곳으로 다 집중이 돼야 된다. 앞으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또 뭐가 있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 또 뭐가 있어요? 선대위,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다 지금 이제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빨리빨리 머리 맞대고 빨리빨리 해서 지금 당이 빨리 안정해야 되고, 내년 총선 채비가 거의 최소한 이달 말이라는 모든 게 끝나서 내년에 2024년도 양력으로 1월 1일 요이 똥 하면 그때부터 정말로 이제 모든 거, 아니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할 정도 되면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그러는데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 뭐 주호영 의원, 뭐 정진석 의원 등등, 좀 이렇게 중진들 이제 좀 내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달, 치부, 또 이렇게 또 이 지금 국회의원직을 갖다 유지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년 총선 필패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로 전부 집중이 되어야 그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가겠다, 어쩌겠다, 저쩌겠다, 이제 시비가 있으면 가감 없이 척결을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안 돼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뭐 용산에서 나왔으니까 뭐 어디 가서 좋은 데 가갖고 편한 데 가서 국회의원 한 자리 힘,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바로 등 돌려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주 지금 위기일발입니다. 총선 지금 4개월도 못 남았어요. 아주 위기일발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내일모레 생일이 지나면은 진퇴양난 사면 초과에 부딪히게 되겠지만, 국민의힘 이런 걸 기화로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좀 더 잘하면 비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총체적 위기다. 내년 총선은 승리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장인 같으면 전부 사표를 받아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당에서 또 비대위에서 공천위에서 선관위에서 하자는 대로 이제 따라가야 돼요. 거기서 목소리 나오면 안 돼요. 특히 하태경, 무슨 김웅이 등등, 응? 국민의힘이 잘되라고 조언을 한다기보다는 이 양반들 자기 목소리예요. 가만히 보면 자기 목소리. 응. 앞으로 자기 목소리가 센 사람은 가차 없이 처단을 해야 돼. 봐줄 필요 없대요. 해당 행위에 가까운 그런 사람을 갖다가 공천을 해서 또 어쩌자고. 응? 안 돼요. 잘 해야 됩니다. 정말 총체적 이익이다. 지지율 가지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 이거는 정말로 승리하기는 너무나 버겁다. 패배가 십상이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지혜를 또 모든 인적 구성을 맞춰줘야 된다. 거기에 이론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출마할 사람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예비 출마자들 이런 마음가짐으로 당에서 시키는 대로, 선관위에서 시키는 대로, 공천위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출마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년 총선은 비전이 있다. 대통령 운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운으로는 뭐 총선 이기는 거 당연지사지만은 대통령 한 사람 운 갖고 되겠는가요? 모든 것이 국회의원 300명인데 비례까지 300명인데 대통령 운만 가지고 그건 너무 무겁다. 뭐 이제 자산이 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뭐 투톱으로 이렇게 해서 가든지 어쩌든지 아무튼 큰 잡음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냥 불출마 시키면 돼요. 스스로. 뭐 그러면 또 별법 또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또 어떠고 똥땅 튀긴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건 잘 관리를 해서 아무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승리를 가져와서 윤석열 정부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무탈하게 정말로 정치를 해볼 수 있는 의욕을 갖고 끝끝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